2018년 9월 달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 중앙시장에 있었죠. 그리고 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문화관광형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위 이제 전통시장 8대 준수사항 그것에 대한 그 평가가 결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 진열, 복장, 위생관 이런 어떤 위생 청결 부분에서 점수가 너무 나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선 준수라든지 뭐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오늘 표시, 교환화물 표시 이런 부분도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객선 준수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리가게 노점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있습니다. 뭐 이 최근 모습인데 우리 외관으로 이렇게 얼핏 봐서도 가장 출입량이 많은 이제 1번 게이트, 그러고 이제 지금 화신로 2번 게이트, 그다음에 7번 게이트, 이제 삼덕공원호죠. 이게 얼핏 봐도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성. 이제 차별성인데 지금 이제 차별성 요소로 뭐 맛집하고 특산품 볼거리 이벤트, 전통 문화적 가치 이제 이렇게 크게 세 분류를 해놨습니다만은, 맛집 같은 경우는 닭강정이나 어묵, 떡볶이 이런 거는 이제 일부 품목에서 TV 방영도 되고, 또 인접 고객들한테는 맛집 소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광역 단위의 소문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그 맛집을 보고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광역 단위 집계 효과는 없다. 그리고 이제 특산품 볼거리 이벤트나 전통 문화적 가치는 아시다시피 특히 내세울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물 찾기를 하고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통시장 사업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 전통시장 사업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 주된 애로사항이 뭐냐, 어떤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권이 쇠퇴했다, 상권이 약화됐다, 소비 패턴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권이 약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 쇼핑, 이제 언택트 환경 이런 걸로 해서 소비 패턴이 이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건데, 이 원재료비라든지 최저임금, 보증금, 월세, 뭐 이런 임대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이 다 합하면은 상당한 어떤 비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 모든 중앙시장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상황이고, 또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데 비해서 경쟁력은 감소되고 있다. 이 자금력이 딸려서 그 노후화된 시설도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면 고객의 노령화 이제 이런 부분도 뭐 다 공통적 현상이면, 이 중앙시장이 특히 고령 고객에 어떤依存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미래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앞으로 어떤 희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화가 바뀌면은 먹는 거, 입는 게 다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소비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먹거리, 입을거리를 갖다가 구비해서 준비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점포를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택트 환경, 고객의 노령화, 그게 다문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문화 사회를 계속하고 있고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언택트 환경은 뭐 되돌릴 수 없는 것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대세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환경인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온라인 매출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가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작년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 두 번째 희미한 거는 이제 전체 비율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오프라인이고 세 번째가 이제 온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이제 막대가 세 개가 돼 있는데 2020년 2월부터 급속하게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단 한번 온라인 채널을 맛을 보면은 이게 소비라는 것도 하나의 그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배달 앱을 개발하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쨌든 해야 된다. 중앙시장의 경우에도 15% 상인이 배달 주문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7%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 시작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경기도 배달 특급 같은 건 이제 우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는 아무래도 광역망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밀착 소비자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시장은 자체적인 홈페이지 배달앱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배달 같은 것은 이제 공공부문이 좀 담당을 해줘야 좀 싸고 저렴하게 또 공신력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온택트 내지 콘택트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은 이 사랑을 갈망하는 감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킨십을 요구를 하고 친밀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원에서도 이 오프라인 대면 속성을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방향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온택트 시대가 되어서 온택트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염병이 유행한 팬데믹 상황에서 콘택트 전략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위생이 청결해야 됩니다.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갖춰져야 이 전략이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상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60 이상 고령자들의 이제 그 비율이 높은데 이분들은 좀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잘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덤을 엉겨져 주고 이렇게 이제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인심이 야박해진 것인지 하여튼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고 또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특히 이제 혼잡하다 이런 느낌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앉아 쉴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구성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기 싫어서 전통시장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런 거죠. 구색이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노령화는 이제 미래 고객 확보 부분인데 이 중앙시장이 그 50대 이상에 이용하는 고령층이 이용하는 게 이제 77%입니다. 이게 경기도 평균 64.3%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젊은 층한테 이제 초점 맞추려고 젊은 층들은 좀 이렇게 유흥적인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인 효과인데 우리가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이 평생의 입맛을 좌우합니다. 그것처럼 어릴 적에 전통시장에 와가지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 그 경험이라는 게 좋은 경험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 거의 많은 그 전통시장에서 어린이 체험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여기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자체가 문화 관광의 가치를 지닌 삶의 자산이라는 거, 이 교육적 가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시회에 놀러 와가지고 왔을 때 좀 사탕도 주고 뭐 이렇게 상품권 쇼핑할 수 있는 뭐 한 돈 1,000원짜리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구경해서 뭐 사보게 하고
또 사생대도 하고 걸리기 대회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은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문화인데요. 다문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다문화가 이제 상인이 됐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그들만의 순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이 살아가면서 와서 이제 살면서 우리나라 기업체나 이런 데 업체에 고용이 돼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고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와서 상인들 물건을 사주면은 국민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인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그쪽 출신 국가 사람들의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건 다 자국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 순환 구조가 우리한테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출신국하고 자기들 사이에 우리 돈이 상인들을 통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출신국을 돕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순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면 국민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물론 뭐 저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 단결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가게를 하나 내게 되면은 전부 그 가게만 몰려가요. 집중적으로 이제 그 장사가 또 잘 되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상권을 갖다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의 배타적인 어떤 타운이 이제 형성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시장이 사실은 우리 인근 서민들을 갖다가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 돕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그 취업이 안 되거나 막막할 때 이 전통시장에 와서 다만 뭐 이렇게 좀 주변에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업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민 경제에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명품을 개발해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걸로 이제 나가고 또 위험 관리 시스템, 조기 경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